오늘 제가 그 주제로 잡은 거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필수 고려 사항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사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사실은 이제 접한 것도 꽤 됐는데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하면은 왠지 이게 잡힐 듯 하면서도 조금 낯설고 알 듯 하면서도 조금 어색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사실 그게 저도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그런 예전에 그런 방식의 시스템들은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명확했는데 사실 클라우드는 사실 인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전부 다 인제 화면상으로만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존재하니까 약간은 좀 메타버스 같은 약간 느낌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리 조금 해도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낯설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쪼끔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제가 주제를 한정한 이유는 사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제 구축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안이 뭐 각각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될 수 있지만은 이제 퍼블릭은 어느 정도는 정형화돼 있고 또 현재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용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도 공공 퍼블릭 존을 지금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 것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조금씩 더 많이 이전보다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은 책임 일조시가 아니고 뭐 역할 분담해서 뭐 책임 모델 이렇게 나눠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몇 퍼센트 정도를 나눠서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자료들 보면은 거의 5대 5 정도로 나눠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5대 5냐라고 여쭤본다면 실제로는 5대 5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실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거는 방화벽이지 방화벽 갖고 막아주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방화벽 그 기능만 제공하는 거지 실제 그거 나머지는 고객이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디도스부터 다 뭐 와프 뭐 다 있는데 실제 그거를 설정하고 하는 거는 다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죠. 물론 레거시에서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보안에 대한 책임은 사실 실제적으로 고객이 거의 90% 이상 가져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약간 이 말이 뭐 마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모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CSP들이 데이터 스토리지 인프라 보안을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저 말 자체가 저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거는 명확하게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거 다 고객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클라우드 안에 의 보안을 책임진다는 거는 결국은 물리적인 그런 부분만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뭐 데이터 센터 들어갈 때 뭐 CCTV 그런 건데 사실 그건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거의 뭐 90% 100%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 선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장 큰 그 보안의 좀 뭐라 그럴까 좀 아이러니가 뭐냐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뭐 해야 돼라고 이제 고객사나 아니면 다 물어보시면은 다 제대로 된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물론 CSP 사업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기에 실제로 고객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솔루션 기업들 또 클라우드를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 운영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레거시 환경에서 보안하면 딱 떠오르거든요. 벌써 이제 뭐 하고 딱 떠오르고 뭐 내부는 뭐 해야 되고 근데 사실 클라우드는 뭐라고 제대로 답해주기가 좀 어려운 물론 뭐 명확한 건 있죠. 명확한 건 몇 개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 좀 긴가민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지금 현재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약간 메타버스처럼 좀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그것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를 요즘에 어쨌든 많이 쓰거든요. 2개, 3개. 예전에는 뭐 하나만 쓴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복잡한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거고 요즘에 클라우드 보안은 무조건 제로 트러스트, 가시성,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3개를 딱 뭐 어느 사이트 가도 딱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거는 확실하게 먼저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이점이, 이거 너무 많이 듣는 얘기라서 이제 왜 적었나 싶겠지만 실제로 두 번째, 세 번째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장성 강화, 생산성 증대. 근데 이제 리소스 및 비용 감소라고 했을 때 저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보면 왜 저게 그런 이유를 들까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방식에서는 한마디로 그 사용하기 전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산 다음에는 일단 그거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는 그 사기 전에, 그러니까 사기 전에 행동은 별로 없고 산 다음에, 이용한 다음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줄일까, 언제 밤에 얘 꺼야 되나, 막 이런 굉장히 고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계속 하면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한마디로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약간 솔루션, 그러니까 인프라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는 그 전에 이제 고민이 많지만 클라우드는 지속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보안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손이 많이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인프라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거의 3번하고 마지막 번만 주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지금 어쨌든 공공에서는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요거 두 개 그냥 같이 쓰고, 온프레미스는 조금밖에 안 남아있죠, 거의. 그 다음에 지금 그냥 일반 기업들은 거의 퍼블릭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프라이빗 퍼블릭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다른 그걸 이용하면 거의 제가 조사해 보면 2배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퍼블릭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관리하는 비용이. 왜냐면 프라이빗에는 그 온프레미스 레거시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엔지니어도 되게 훨씬 더 다양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멀티 클라우드의 환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것도 지금 그런 네이티브 컨테이너는 지금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사실 저도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빠르게 이제 좀 따라가는 입장인데 그게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사들도 무슨 백업 센터나 이런 거 대부분 컨테이너로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티브, 즉 컨테이너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은 이제는 필수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뭐 예전에는 개발자만 썼는데 지금은 비즈니스 단에 있는 것까지 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이제 그 좋은 점은 알겠는데, 컨테이너 자체가 효율성이 높고 속도가 빠르고 또 하이브리드 구축, 한마디로 뭐 한쪽은 컨테이너, 한쪽은 뭐 그냥 VM 환경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한데, 일단은 구성이 복잡해지고 컨테이너 환경이 이제 대충 저도 이제 컨테이너 발표자 가서 보면은 하루에 변동폭이 20% 된다고 하더라고요. 컨테이너 자체를 많이 쓰는 기업의 경우는. 그러면 변동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게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영상이나 어려움이 있고 또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버추얼 머신 가상 호스트 환경보다 컨테이너로 가면 훨씬 데이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 취약성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서버리스를 많이 가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그 기업도 저 4가지 형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서버리스까지.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가상 서버부터 서버리스까지 3가지를 내부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사실은 뭐 서버리스가 대표적으로 뭐 파스나 바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서버리스도 공급 업체에 조금 종속될 가능성이 있고 또 보안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버리스의 취약성을 이용한 해킹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것도 역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할 때 그것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서버리스 자체가 되게 좀 유연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사고 원인을 보면 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99%가 사용자 설정 및 오류 실수라고 돼 있지만 사실적으로 저기는 아마 내부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보안 사고는 지금까지는 모두 계정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뭐 디도스나 그런 거는 이제 약간 별건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약점이라든지 이상행위 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솔루션이 우선적으로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각화, 그다음에 자동화 이런 순서대로 고객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고객들의 말이 결국 궁극적으로 맞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격 유형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크로스 클라우드라고 해서 퍼블릭을 이용한 프라이빗 공격, 저게 조금 이제 좀 문제가 된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어쨌든 저런 공격을 당하는 데는 주로 프라이빗을 주력으로 쓰는 사업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공공이나 금융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사실 프라이빗 자체는 굉장히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뭐 공공금융은 정말 엄청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퍼블릭은 어쨌든 그 고객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익숙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그 고객사에서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커들이 노리는 거는 저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썼을 때 퍼블릭을 노려서 거기서 결국은 프라이빗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퍼블릭도 프라이빗처럼 이제 써가지고 이제 그 전용 그 게이트웨이 같은 걸 써서 밖에다가 보안 장비 두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도 사실 되게 많이 점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그리고 API 남용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저거는 클라우드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API를 가지고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사실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는 모든 클라우드 사업자가 다 API를 공개하고 거기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는 약 API를 약 2만 개 정도 2만 개 정도 활용하고 고객들한테 오픈해 놓고 실제 쓰는 거는 한 6, 7천 개 정도가 실제 액티브 되는 정도의 API입니다. 그러니까 AP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들이 굉장히 많다. 결국 그걸 통해서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중요하게 클라우드에서는 나중에 되면은 굉장히 좀 그 보안해서 다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서버리스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요게 이제 제일 많은 영역이 될 거고, 이제 그 암호화폐 채굴은 워낙 그거 거의 제가 보니까 안 당해본 고객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죠? 테슬라도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그 채굴 서버를 이용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하게 되면은 이제 초기에 나온 게 CSPM, CWPP, 카스비, 세시 이런 형태로 보안 솔루션들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서 전통적인 경계 보안 솔루션은 있습니다. 그대로 주로 이제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사실 클라우드 보안을 제공한 사업자는 여러 부류가 있지만 클라우드 사업자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주로 경계 보안 쪽에 포지션이 돼 있고 또 서드 파티도 있고요. 근데 주로 클라우드 사업자의 솔루션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그 뒤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 자체를 보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종류의 솔루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초창기 모델인데 어쨌든 지금도 되게 유용하고요. CSPM은 이제 한마디로 취약점을 진단하고 탐지하고 가시성으로 그 어디가 취약한지 보여주는 솔루션인데, 요즘에는 저기에 이제 쿠버네티스까지 해가지고 KSPM이라고도 확장된 모델이 나와 있고, CWPP는 이제 워크로드 단에 있는 취약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방화벽 기능이나 IPS 기능, 또 이상하게 탐지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이제 카스비는 브로커 형태로 해서 어쨌든 그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접속하게 하는 이런 종류의 보안 솔루션이고, 세시는 엣지 단에서 하는데 카스비의 약간 확장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엣지 단 접근을 하는 쪽에서 먼저 다 보안이나 암호화를 하고 이제 들어오는 형태의 이런 솔루션인데, 이게 이제 주로 환경적인 클라우드 특성을 이용한 환경적으로 갖춰야 될 필수적인 보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제 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또 필요하고, DLP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CSPM과 CWPP를 통합해서 CNAPP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저거는 결국은 컨테이너 환경에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컨테이너가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취약점도 점검해야 되고, 그 어플리케이션 단에
한마디로 그 어플리케이션의 CI/CD 산, 그러니까 배포 실행 뭐 배포 이런 단계에서의 그 보안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정에 대한 권한, 또 권한을 통한 그런 보안, 이런 부분들을 다 통칭적으로 해서 이렇게 CNAPP라고 하고,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이 개념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개념들이 CSPM, CWPP가 이런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면서 이 CNAPP라는 개념으로 지금 통합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이거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도입할 때 그 안에 CSPM, 뭐 계정, 또 CWPP 이런 종류를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CDR이라는 개념으로 또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클라우드 디텍션 앤 리스판스라고 해서 여기다가 머신러닝을 붙이는 건데, 그 이유는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클라우드에서 받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퍼블릭은 일단은 예전에 레거시 환경하고 퍼블릭하고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또는 가상화하고 그 클라우드하고 뭐가 다르냐, 약간 그런 그 차이거든요. 사실은 그 가상화도 원래 있었고, 그럼 클라우드는 뭐 다른 게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상화는 그냥 단순하게 가상화 쪽에서 쓰는 거지만, 클라우드는 콘솔이라는 게 있고 API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자동화하고, 또 그거를 또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로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또 계정이 또 따로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모으고, 또 그런 클라우드의 구성이나 변경 정보, 또 API로 그런 변경하는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린 사용자의 행위라든지, 또 트래픽의 그런 플로우 로그나 이미지 정보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워낙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사람이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연관성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AI 보안이라고 하는 게 클라우드에서는 뭐 대단한 걸 하는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AI가 뭐 알파고처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뭘 딱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결국은 이 클라우드 상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거에 얼마큼 빨리 연관성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노티를 줄 거고, 그게 확률을 어떻게 높여 놓을 거냐,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설정 오류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오류가 있는데 또 거기에 가령 뭐 이상하게 그 오류가 있는 부분을 뚫고 해커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 거기서 뭔가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본다든지, 이제 워크로드의 위협 탐지죠. 그리고 비정상 행위를 했는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도, 사실은 뭐 컴플라이언스는 뭐 AI가 점검 안 하더라도 취약점 같은 경우 점검할 수 있지만, 이제 거기에 연관된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머신러닝까지 이제 그 결합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의 위협 또는 위협 탐지 또는 대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다 보면은, 이런 온프레미스부터 현재는 이런 뭐 국내 글로벌 퍼블릭 프라이빗 환경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CNAPP 기반으로 되면서 머신러닝까지 도입이 돼서 찾아주는 거. 특히 사실은 이 머신러닝이 이제 그런 퍼블릭뿐만 아니고 하이브리드로 가면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특성이 다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퍼블릭 통해서 또 프라이빗을 공격하는 것들을 또 파악해야 되고,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머신러닝이 되게 거창한 건 아니고, 데이터를 얼마큼 빨리 그런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보안에서는 에이전트와 API 이 두 개를 활용하는 보안 솔루션이 꼭 필요한 거죠,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글로벌 사업자들은 다 이런 기반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API만 가지고는 어쨌든 한계는 있습니다. API만 가지고는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풀로 쓰면은 사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API로 가능한데, 그거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기능이 많고, 또 거기에 돈이 또 굉장히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가 관리하는 컨테이너나, 여기까지는 또 관리가 안 됩니다. 컨테이너나 내가 관리하는 호스트의 OS에 대한 제어, 이건 또 거기 있는 거 갖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에이전트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를 혼합해야지 이런 내가 원하는 확장성, 아니면은 진짜 데브세옵스, 또 실시간 대응, 자동화,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그 사례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대용량에서 또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API만 가지고 보완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원래 보안이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레거시에서 똑같습니다. 사실 레거시에 똑같은 거를 클라우드에 이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수집 식별이 좀 더 중요해진 이유는, 사실은 레거시는 저희가 모든 걸 다 인프라를 계획하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뭐 다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다 그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레거시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자료 데이터가 좀 많이 섞여가지고 솔직히 관리되고 있는 게 좀 안 맞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산 관리도 도입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는 사실 좀 더 심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하루에 아까 컨테이너 같은 거 보면 변동폭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일주일 지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빨리 식별하고, 그거를 이게 내가 거기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먼저 선행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실시간으로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결과를 뚫고 들어오는 그런 이상행위나 아니면은 어떤 뭐 그래서 내부자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어디 가서 이제 내부자라고 하니까 마치 내부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막 범죄자 취급 당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그 내부자가 뭐냐면 어쨌든 내가 계정 도용 당하면 이제 그 계정이 내부자 계정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내부자라고 말씀드리는데, 내부자가 어떤 하는 행위에 대한 탐지와 대응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이제 머신러닝을 적절히 도입하게 되면은 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특이점 같은 거를 또 예측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고, 또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뭐 보안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인프라적인 측면 이런 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완벽하게 해킹 자체를 예방하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그 네이티브 환경에 대한 보안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이렇게 딱 세 개로 현재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를 먼저 시각화해야 되는 부분. 네. 더군다나 이제 가상 호스트도 사실은 이게 가상으로 존재해서 시각화가 어려운데, 저건 훨씬 변동폭도 심하고 저건 또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거를 먼저 시각화를 해야지 사실은 실제로 보안을 적용한 사람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좀 안심이 되는 거죠. 이제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메타버스 같은 거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보안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취약점을 진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컨테이너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툴이기 때문에 저기 자체에 이제 보안적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걸 통해서 이제 해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이제 이미지 취약점, 컨테이너는 어쨌든 어플리케이션 이미지에 대해서 생성부터 그런 디플로이까지 전부 다 그 과정에서의 어떤 위변조가 일어난지를 보는 거고, 요게 지금 가장 요즘에는 필요하다고 얘기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내가 정해져 있는, 내가 미리 알고 있는 내에서 결국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범위로 벗어나서 실행되는 거를 감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요거가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보안에서 가장 좀 필요하다고 해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이 중심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클라우드 보안에서는 사실은 지금 저도 약간은 좀 큰 기업에 가면은 클라우드 보안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예전처럼 보안부서만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부서와 보안부서가 같이 오거든요. 이제 만약에 보안부서가 온다면 아직은 보안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좀 보는 시각이 맞고, 실제로 보안을 적용하고 있는 데는 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협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클라우드 상에서 뭔가 롤 베이스로 계정을 관리해서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클라우드에 있는 롤들이 이렇게 딱 넌 이것만 봐, 나 이건 못 봐, 이거 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보안 적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솔루션도 사실은 그러면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내가 편하게 하려고 적용하려고 하는 솔루션을 도입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솔루션도 결국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따로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자체가 같이 봐야 되는 화면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말하면은
데브세곱스 환경을 클라우드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모든 부서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원리가 있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보안 솔루션을 가급적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I 보안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AI는 사실은 이제 AWS 사례를 보면 AWS도 가드 듀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가드 듀티라고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쓰면은 사실은 평상시에는 전혀 이제 그게 안 나올 거고 일부러 이상 행위를 하면은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조금 사용자가 사용하기엔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클라우드의 AWS 같은 경우는 트레일이나 VPC 플로우 로그 그다음에 워치의 정보를 가지고 현재 이상한 행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학습은 어떤 모델로 하고 그런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쨌든 거기도 보면은 AWS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에 있는 이벤트를 다 이게 위험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다 정해놓고 다 정하지는 않겠죠. 사실 사용자가 가장 많이 쓰는 아마 일반적인 기업에서 AWS 쓰게 되면은 자주 쓰는 그런 이벤트 나오는 이벤트가 한 100에서 200개 정도 살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천 개가 있지만 거의 이제 처음에 초기에 그 구축 단계에서는 조금 더 많은 이벤트들이 나오지만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한 100에서 200개 수준에서 이벤트들이 관리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벤트들에 대한 위험도를 다 정해놓고 하이, 미디엄, 로를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돌려서 좀 더 위험한 애가 어떻게 행동되는지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AWS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측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약점 점검 이런 솔루션과 연동이 된다면 좀 더 예측하기가 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취약한 데에 이상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대단한 걸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좀 분석하고 그거를 좀 매칭시키는 그런 용도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뭐 공격 같은 거를 감지하기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보통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비지도 학습을 많이 합니다. 사실 아까 또 잠깐 이전 그 강사분도 얘기했겠지만은 특이한 건 한마디로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이제 그 벗어나는 거를 고르는데 실제적으로 이미 해킹이 이게 딱 패턴화돼서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거는 또 지도 학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도 학습을 해서 하는 거는 공격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거죠. 비지도 학습은 뭐 대략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비정형 공격에 대한 이제 탐지율이 좀 높은 거죠. 물론 그것도 학습을 시켜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량이 증가하면은 정확성이 증가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멀티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 좀 더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퍼블릭 환경은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다르다 보니까 약간은 데이터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얘를 통해서 얘를 공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AI가 제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공공 클라우드는 현재 이렇게 온프레미스부터 프라이빗, 퍼블릭, 공공 퍼블릭 쪽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로그 수집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온프레미스만 써도 거기에 보안 장비에서 나온 로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프라이빗도 물론 온프레미스랑 같이 보안이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퍼블릭은 퍼블릭 사업자의 보안 장비를 또 써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퍼블릭 존 안에 있는 환경 보안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변동사항까지 체크하려면 그걸 전부 다 연관성까지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서 예전에는 그냥 한 가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도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될지 요게 이제 가장 공공 클라우드에서는 숙제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솔루션들이 고민하면은 약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6월달에 나온 행정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그 이용 안내서에 보면은 이미 이렇게 조금 가이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용 안내서가 현재 완벽하게 그거를 가이드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쭉 뭐 많이 보고 있는데 마지막 장에 이제 급하게 넣은 것 같은데 기타란에 그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안 필수 사항을 조금 확대시켜 가지고 전에는 보안 장비 위주로 그 앞에 보안 쪽은 다 보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거시 보안 위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클라우드에 좀 더 맞는 그런 내용들을 심어서 넣어놨고 또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도 좀 의무적으로 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뭐냐면 퍼블릭을 쓸 때 보안을 이제 사전 사후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특히 퍼블릭을 쓰면은 이제 공공에서 퍼블릭을 쓸 때는 증적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퍼블릭 클라우드가 우리가 컨테이너 환경도 OS 단에서 완전한 격리가 안 되듯이 얘도 그 고객사별로 완전히 퍼블릭도 격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데이터만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킹을 당했을 때.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일반 기업에서는 사례를 보면은 이제 수백 대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실은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이 레거시랑 이제 약간 유사하게 운영을 하거든요. 물론 클라우드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클라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보안도 요구하고 레거시처럼 또 하기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레거시 말고 이게 하나 더 붙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결국은 이런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서 이건 이기종 클라우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더 숙제가 더 많이 붙은 느낌. 그래서 이걸 하고 그런 이제 클라우드로 옮겼으니까 물리적인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돼서 분명히 이런 그 뭐랄까 사람에 대한 여유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은 클라우드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를 또 그 자원을 또 30%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레거시에서는 수작업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하던 거를 클라우드로 왔는데 그걸 자동화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클라우드에 레거시에서 하던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자동화하는 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건 또 개발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거시 클라우드로 와서 자동화 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경우, 아니면 호스트 각각에 뭘 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그런 솔루션이 또 따로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클라우드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레거시와 다르게 또 승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또 각각 그 솔루션에서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레거시처럼 태워서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뭐 보면은 메인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뭐 DR 시스템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고 있고 컨테이너까지 여러 가지를 쓰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것도 약간은 큰 금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럴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프라이빗 뭐 레거시 관리하고 이제 퍼블릭 또 관리하고 이런 어려움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결국은 이런 네이티브 환경이나 VM을 한꺼번에 뭐 진단한다든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먼저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를 먼저 도입하고 그다음에 보안을 적용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도입할 때 그거까지 같이 통합적인 솔루션까지 도입하고 더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각화가 가장 급한 거죠. 여기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그 솔루션을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C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AWS나 애저로 전환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이제 요게 이제 그 바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퍼블릭 환경에서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시점에서의 업무와 또 안정화 시점에서의 업무 그리고 운영적인 관점, 보안적인 관점 다 그거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입 과정에서는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확실한지 이걸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클라우드 상에서 그런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이 또 따로 나와 있고 또 그런 서버들을 내가 정확하게 구성했는지 그것도 취약점이 다 파악이 되고 있는지 또 계정에 대한 부분들이 권한을 다 확인해서 그게 그 계정별로 취약점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도입 과정에서는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방화벽 같은 경우는 퍼블릭 사업자의 방화벽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봐줘야 됩니다. 그 방화벽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안정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그런 시각화들이 현행화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각화 정보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변경을 했을 때 여기에 바로 반영되는지 솔루션에
내가 바로 인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방화벽 정책도 안정화가 돼야 되고, 일단 설정 오류라든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도 설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 설정이 처음에 맞질 않거든요.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운영하면서 계속 그거를 튜닝을 하는 과정, 뭐 일반적인 뭐 DB 튜닝처럼 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거기 그 과정에서의 오류나 아니면은 취약점을 또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요것들은 사실 굉장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래서 그걸 먼저 도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아까 이제 솔루션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렸고, 저희 회사는 이제 클라우드 이런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고, 투자를 좀 많이 받아서 현재는 50명의 직원이 이제 개발,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개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멀티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와 컨테이너, 이제 그 네이티브 환경까지 보안을 현재 주력으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클라우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드의 변동을 빨리 식별할 수 있고, 지금은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하려고 하는데, OS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제 취약점 진단, 호스트 컨테이너 보안, 그다음에 이제 보안에서 올라오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증적이나 이런 걸로 제공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클라우드 시각화도 하고 라이프 사이클도 관리해주는 데브세옵스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는 이제 전시에 이렇게 4가지의 주제로 현재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퍼블릭을 먼저 얘기한 거는, 일단은 퍼블릭이 그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이 조금 아까 같이 약간 그 메타 환경처럼 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뭔가 정의를 내리고, 일단 경계 보안은 확실한 거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환경적인 보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중에 내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거기에는 ML을 도입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나중에 지금 여기 나가시다 보면 저희 설문조사도 있고 해서 그 커피 쿠폰도 드리고 하니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G07 부스에 있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근석 대표이사님의 멋진 강연 감사합니다. 저도 클라우드 이용하면서 사진이나 정보가 유출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AI 보안 등 다양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는 아스트론 시큐리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선택하셔서 몇 개만 질문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첫 번째 거는 나중에 제가 드리고, 두 번째 거는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거를 저희도 그러니까 이상 징후를 탐지해서 차단하는 거를 정말 하고 싶고 그걸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리스크는 크지만 내년 한 중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차단한다는 것 자체는 보안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사용자가 어느 정도는 설정을 하고 그거를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슨 뭐 취약점 있을 때 롤백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조만간 그런 부분들을 기능으로 넣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